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한전 원자력 연료 2025년 전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벌써 2025년 전형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동서발전도 시작을 했고, 또한 어제 한전 원자력 연료도 2025년 전형을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전형이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대비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2024년과 2025년 좀 다른 것은 2025년 채용에서는 연구 파트를 좀 많이 뽑는다라는 것.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일반보다 고조를 더 많이 뽑는 입장이지만, 사실 이제 일반 전형은 좀 최소 인원만 뽑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매년 한전 원자력 연료는 기계와 원자력이 꽤 많이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전형에서는 기계도 일반 2명, 원자력도 1명밖에 안 뽑는다라는 것. 하지만 고졸 기계에서는 일반이 29명이나 뽑는다는 것. 보험까지 3명 하면 32명을 뽑는 것입니다. 1차 서류 전형은 사무와 기술은 어학 점수 60%, 자격증 40%로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생산기술 고졸은 자격증이 2024년도에는 30%였는데 40% 증가됐다라는 거. 10%가 증가됐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가 10%가 줄어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연구 파트는 5가지의 항목에서 적정 수준을 넘어야지만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 자, 우대사항입니다. 보험과 장애 이 부분은 공공기관 한 80%는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뭐 보험은 5%에서 10%, 장애는 전형별로 10%. 동서발전에 있어서는 사회형평성 채용이 원자력 연료에서는 사회형평성과 인턴 수료자가 서류 전형에서만 가점을 받는데, 동서발전은요 사회형평성 인턴 수료자가 전형별로 5%의 가점을 받는다는 것, 상당히 큰 겁니다. 결국 동서발전에서는 사회형평성 채용자가 많이 뽑힐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왜? 그만큼 필기를 많이 합격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징 첫 번째는 채용형 인턴 3개월 동안 채용형 인턴 생활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특징 두 번째입니다. 인성검사 적부 판정. 사실 어제 시작한 동서에서는 인성검사가 3차 면접에서 참고 자료를 씁니다. 이 얘기는 동서발전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결국은 3차 면접에서 인성검사 잘못 보신 분은 아주 난감하실 겁니다. 인성검사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접수 기간은 11월 18일에서 12월 3일, 아주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렇다고 자기소개서 미적미적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하시고 필기 시험에 올인하셔야겠죠. 자, 2차 필기 전형입니다. 전공과 직업기초 능력, 전공을 40%, 직업기초 능력을 60%로 한다라는 것. 결국 직업기초 능력이 조금 더 비중이 높다라는 것. 자, 여기에 이제 바뀐 것, 2024년 전형과 2025년 전형이 바뀐 것은 고졸 채용에 있어서 2024년 전형에서는 직업기초 능력 평가로 100%로 했는데 2025년 전형은 고졸은 전공을 본다라는 것. 따라서 기능사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기능사로 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산과 화공 그리고 기계인데 산업기사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그 얘기는 산업기사로 공부를 하신 분들, 그러한 분들이 좀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직업기초 능력은 총 7가지 부분의 영역으로서 본다라는 얘기고, 생산기술, 그러니까 고졸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졸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고졸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나는 수준이 뭐 고졸이니까 수준이 낮게 공부하면 되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합격될 가능성 없습니다.
사실 원자력 연료나 이렇지요. 한수원이다 웬만한 부분에 있어서 고졸 전형은요. 대졸하고 문제가 똑같습니다. 한수원에서 한때는 수리 능력에서 수준이 조금 떨어졌는데 제가 마이스터 고도를 많이 가르쳐 봤는데 마이스터 고생들 일반 대졸자보다도 더더욱 더 실력이 높은 친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비대졸 수준이다 해서 좀 낮게 보고 공부하지 마십시오. 조금 어렵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3차 면접 전형입니다. 2024년 전형에서는 발표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만 보고 그리고 토의 면접이 있다라는 거. 발표 면접, PT 면접은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연구는 작년에 2024년도에는 안 뽑고 2025년도에만 뽑는 것이기 때문에 어, 뭐 요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교육상과 연구 실적 논문 이것을 PT 발표하듯이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20분을 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3분, 5분 이렇게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뭘 발표하겠습니까? 5분 동안에. 네? 그렇잖아요. 교육사항과 연구 실적과 논문까지 하는데 5분만 해요. 보통 경력직이나 연구원들을 보면은 보통 한 20분씩 해야 됩니다. 15분, 20분씩이요. 제가 예전에 한수원의 경력직을 한번 코칭한 적이 있는데 15분 발표였습니다. 영역이 3개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실적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디였더라? 앞으로의 지금 해킹 뭐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자 한수원에 입사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세 부류로 해서 15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상 연구실적 논문 이 세 부류 아니면 네 부류로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콘티를 잘 짜놓으시면은 나중에 필기 끝나고 면접 때 도움이 커질 겁니다. 토의 면접은 다른 거 아닙니다. 꾸준히 신문을 보셔왔을 거라고 보고, 그래도 석사 박사님들이신데 신문 안 보셨다라는 거는 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생산 기술 고졸에 있어서는 발표 면접, 상황 면접 빠지고 경험 면접만 본다라는 것. 자, 그래서 필기 전형 30%, 면접 70%. 자, 원자력 연료는 특별한 거 없죠? 조금 2024년도와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다른 기업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에너지 발전은 그렇습니다. 제 유튜브만 보면 항상 채용을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매일 한 번씩 체크하시면은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매주 일주일 분량을 모아서 목요일 저녁 5시 30분에 신문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료이니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그래서 PT와 발표 면접에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을 만든다라는 것 이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2012년도에 시작해서 13년 동안 석세스 취업 학원을 이끌어오면서 800여 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만큼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언제든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상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원자력 연료 심화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